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18차시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제5과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그죠? 이번 시간으로, 여러분들 7주차 수업을 마무리 짓고요.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학교를 나오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매 차시 1, 2로 안 하고, 매 차시, 동영상 3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차시까지는 모든 차시가 1, 2, 1, 2, 1, 2로 되어 있는데 1, 2가 아니죠. 2열 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9차시부터는 하나로, 그래서 19차시, 20차시, 21차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78쪽, 79쪽, 자, 중국 이야기, 중국 문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중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생들은 이런 학교 생활을 하는구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한번 당시를 한번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은 리리와 그 친구의 대화인데, 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자, 리리야, 너는 내년에 보는 가오카오 성적만 좋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 중국은 대학 모집 정원을 각 지역마다 다르게 배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 내가 사는 지역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 편이야. 자,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북경에 살면, 즉 북경 호적을 가지고 있으면 베이징 후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북경 호적을 갖고 있으면 북경에 가는 대학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북경의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 북경 지역에 사는 학생이 북경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훨씬 쉬운 거죠. 각각의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하면 우리가 베이징大学, 칭화 大学, 그러니까 북경대학과 청와대학, 중국을 대표하는 북경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북경대나 청와대에 가고 싶어 하지만 북경에 있는 학생들이, 북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살면서 북경대학에 갔다 또는 청와대학에 갔다 그러면 정말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교과서에 보면 이제 중국의 학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면은 중국의 학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에 동그라미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중국은 매년, 그렇죠,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3월에, 중국은 9월에 시작이 됩니다. 중국은 9월 학기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2학년이 되면 바뀐다? 안 바뀐다? 자, 어떻게 될까요? 안 바뀌니까 이런 문제를 냈겠죠. 그죠? 안 바뀌니까. 자, 세 번째, 대부분 남녀 공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부 구성은 남녀 합반, 남녀 분반이다. 요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남녀 합반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학교에 따라 좀 차이도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녀 합반으로 되어 있고요. 또,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녀 공학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남고, 여고, 이렇게 남자들만의 학교, 또는 여학생들만의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에. 이런 걸 보고 조금은, 중국 사람들은 재미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그 중국에 관해서 지금 중국의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것도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항상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국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볼 때는 매 지역마다 또는 그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꼭 이게 전부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학급 구성에 있어서는 1학년 때 보통 3년을 함께할 담임과 반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혹은 1학년 때 대부분 다 조정이 되는데 1학년 2학기 때 문과와 이과를 나누면서 한 번 더 조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한 번 정해지면 선생님이 그 예전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그랬었는데 조금은 특별한 학교라서 선생님이 1학년 3반이었는데 그대로 1학년 3반, 2학년 3반, 3학년 3반 같은 애들이 계속 같이 올라갔고요. 담임 선생님은 한 번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계속 같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담임 선생님과 한 번 학급이 정해지면 3학년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학교와 방학은 1학기는 기본적으로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뭐 조금 전에 며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보통 1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요 1월 중순 기준은 조금 이것도 이제 전후 한 일주일 상관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영향은 춘제, 그러니까 춘절, 설이 되겠죠. 춘절이 그해 몇 월 며칠이냐가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줘요. 춘제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한 2주 정도 전에 최소한 한 2주 정도 전에는 되게 방학을 하니까요. 1월 중순까지다. 뭐 대략 그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겨울 방학은 춘절부터 그러니까 1월 중순 경우에 이제 기말고사가 되겠죠, 그죠?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실상 방학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돼요. 뭐 우리처럼 특별히 뭐 방학식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그런 행사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절을 경유해서 정월 대보름까지 그 2학기는 보통 원소절이라고 하는데 원소절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것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매해마다. 그래서 2월 중순, 2월 말 이렇게 해서 되게 2학기가 시작이 되죠. 시험은 월말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중국어로 얘기하면 위에카오 월말고사 매달 보는 시험을 위에카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중카오 학교 중에 보는 시험 우리식으로 예전 표현으로 얘기하면 중간고사가 되겠고 지중카오스 그리고 지모카오스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기간은 한 이틀 정도 보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시험을 보면 되게 학교 게시판에 상위권 학생들의 등수를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바로 방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전에 그 까오카오 대학 입학 시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거의 고정이 되어 있어요. 날짜가 보통 6월 7일, 8일, 9일까지 보통 6월 7, 8, 9 이 기간을 치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틀간 보고요. 이틀간 보고 지역에 따라 3일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시험 영역은 필수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에 문과 또는 이과의 선택 과목들이 있고요. 우리랑 이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략적으로는 약 750점 만점. 750점 만점이고, 시험 문제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도 객관식뿐만이 아니라 서술형 시험도 있고요. 또 장문 시험도 있습니다.
보통 그 교복은 이게 중국이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실용적인 운동복을 교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요. 예전에 보면 이제 색깔은 파란색이 많았는데, 그거는 뭐 색깔에 관련된 부분들은 꼭 어느 색깔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보통 이제 운동복 스타일의 편안한 그런 이제 실용적인 옷을 교복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이제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양복 스타일로 된 교복을 착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내화 착용은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보통 운동화를 착용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도 이제 변화가 워낙 급속하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의 이제 경험을 보면, 이전까지의 환경적인 상황을 보면 사물함이 없고 책상 밑에 서랍, 보통 이제 그래서 책상 위에 책을 쌓아두고 수업을 받기도 하죠. 보통 교실 뒤에는 큰 칠판이 있어서 학년초의 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좀 꾸미기도 하고 환경미화 겸 해서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학교에 수업 자체에 있어요. 교련이라고 하는. 중국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보통 이제 교관 선생님은 현역 군인이 와서 학교로 지원을 나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보통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한 일주일 정도의 제식 훈련을 비롯해서 무슨 뭐 이렇게 단체 생활에 필요한 침대 정리, 개인물품 정리 이런 이제 생활 지도를 받는 거죠. 이것은 이제 중국어는 쥔신 군사 훈련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 물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이틀간 정도 치러지는데 올림픽처럼 다양한 종목으로 치러지고요. 보통 우리와 같은 소풍이나 뭐 수련회 이런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매 학교마다 또 일정한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보통 하루 일과는 대부분의 이제 좀 좋은 학교들은 학생들이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도 보통 6시 20분에 기상해서 1교시는 보통 4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5분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중간 체조 시간에 따라서 뭐 40분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교시는 기본적으로 8시에 시작을 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대학도 고등학교 8시에 시작을 하고 12시 정도에 점심 식사와 휴식을 취한 후에 오후 한 2시 반 정도부터 오후 수업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상당히 길죠. 보통 2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오침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먹고 수면을 취하는. 2시간 반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죠? 밥 먹고 한두 시간 잠잘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오침 시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5시 정도에 저녁을 먹고 자습이 끝나면 보통 밤 10시까지 하거든요.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전체적으로 불을 다 끄고 소등을 하고 취침에 들어가는.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체조는 1교시 전에 아침 체조, 뭐 2교시를 마치고 운동장 체조, 오후 3시쯤에 뭐 눈 건강 체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이제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좀 횟수를 줄이기도 하고 실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체조 방법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 중국 학생들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얘기가 됐나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루할 것 같은데 좀 그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중국의 뭐 대입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까오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시험지 자체가
국어하고 영어를 제외하고는 문이과가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학 과목은 우리도 그렇죠. 이과가 좀 난이도가 더 있고요. 문과는 보통 역사, 지리, 정치, 종합시험 이렇게 보고, 이과는 생물, 물리, 화학 종합시험을 치르고요. 이 가오카오 일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 7일, 6월 8일로 고정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따라서는 하루 더, 그래서 3일간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가오카오가 끝나면 고등학교 일정이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뭐 보면은 그 교과서에 뭐 가오카오를 응원하는 수험생들, 뭐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 뭐 있죠. 우리도 뭐 학력고 수능 시험이 끝나고 벌어지는 그런 상황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장황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79페이지 당시 낭송하기. 자,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지금 당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관장루, 등관장루라는 제목의 왕지환, 그래서 왕지환, 중국 당나라 시절, 그 성당 시절이죠. 아주 당나라의 전성기, 그 시절의 시인입니다. 그때 지었던 시인데, 이 시인, 이 작품 자체는 이게 그 관장루, 그래서 중국어는 관취로, 덩관취로, 그래서 이게 그 누각입니다. 누각. 그래서 실제로는 그 중국 산서성에 있는 누각인데, 요게 이제 옛날 기록에 따르면 뒤에는 높은 산이, 앞으로는 그 황하의 세찬 물결이 흘러가는, 그래서 세찬 물줄기가 쭉 내려다 보이는 그런 이제 누각인데, 그 당나라 시인들이 이곳을 찾아서 그 여러 시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아마 이 그 왕지환의 시를 능가하는 시는 안 나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 웅대한 기계와 깊은 정치, 그런 걸 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자체를 보면, 그죠? 해는 서산에 기대어지고 황하는 바다로 흘러드네, 멀리 천리밖을 보고자 하면 누각 한층을 더 올라가 보게나. 이런 의미로서 이 중국에서도 어떤 공적인 성대한 행사를 치를 때도 간혹 사용을 하는, 그래서 우리 어떤 조직이나 이 개인의 어떤 발전을 다짐하는, 그래서 또는 그 상대방을 격려하는 의미로 중국인들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 정도는 한번 암기를 해뒀다가 여러분들 혹시 좋은 술자리라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인들 앞에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쫙 읊어주면 중국인들이 여러분들 아마 다르게 볼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감동을 받아서 한번 이런 그 당시 같은 경우는 한 몇 개 정도, 선생님이 추천하는 걸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들 암송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어떤 중국과의 어떤 교류라든지 또는 비즈니스가 있다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 왕지환이라는 시인은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등관장루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게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그래서 관직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시인은. 그래서 주위의 모함을 받아서 사직을 하고 이제 낙향을 한 후에 10여 년 동안 이제 유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게 이 사람 시 중에서는 뭐 다른 시도 있지만 요 등관장로 이 시가 사실은 가장 유명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뭐 기본적으로 당나라 때 왕지환이라는 시인이 쓴 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고, 시 내용은 자신의 발전을 다짐하거나 상대방을 격려하는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그 정도 개념만 알고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산서성은 이게 황하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해요. 그쪽 지역이 황하가 전적으로 산서성 사이드를 이렇게 쭉 타고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물결 또는 그 황하의 어떤 서산의 그 어떤 해가 지른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읊어보면 나름대로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뭐 중국 문화 통 퀴즈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唐诗登鹳雀楼，王之涣。白日依山尽，黄河入海流。欲穷千里目，更上一层楼。登鹳雀楼，王之涣。白日依山尽，黄河入海流。欲穷千里目，更上一层楼。登鹳雀楼，王之涣。白日依山尽，黄河入海流。欲穷千里目，更上一层楼。登鹳雀楼，王之涣。白日依山尽，黄河入海流。欲穷千里目，更上一层楼。 이것으로 또 5단원이 다 끝났네요. 우리가 이제 원래 1학기 예정이 6과까지거든요. 그죠? 6과까지.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5단원 끝나고 또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차부터 또 6과로 새롭게 마무리하고 또 1차 고사를 보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뭐였죠? 자, 加油,加油. 자, 이제